충청남도 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뉴스. 2부에는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충청남도 의회 소식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충남도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조례 소식뿐만 아니라 지역 민원상담소와 알기 쉽게 풀어보는 의회 용어까지 알차게 준비한 충청남도 의회 영상 매거진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아니, 아까부터 뭐 하고 있는겨? 아니, 최근에 다른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내가 그 뉴스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뭐가? 아니, 우리 동동이도 학교에 가는데 이제 안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장만하고 있죠. 그럼 뭐 호신용품이요? 호루라기랑 비상등이랑 이런 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단 걱정은 되니까. 걱정도 팔자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선 데가 있디요. 그게 어딘데요? 충청남도 의회. 뭔지 알아볼까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 학교에서 일어난 참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청남도 의회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구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입법, 조속입법 촉구 건의안입니다. 충남 지역의 교육 안전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학생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하늘입법, 조속입법 촉구 건의안. 구형서 의원이 제안한 하늘입법에는 교직원 관리 강화, 교실 외 사각지대 지능형 CCTV 설치 확대, 신고 및 대응 체계 개선, 모든 교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통보가 가능한 근거법령 마련, 교직원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하늘입법 입법 과정은 정신질환을 가진 교직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최근 3년간 충청남도 교직원 질병휴직자는 2022년 250명, 2023년 230명, 2024년 219명입니다. 교원질병휴복직관련위원회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06년 구성 이후 1번, 질병휴직위원회는 2023년 구성 이후 6번 개최됐는데요. 네, 또 다른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교직원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우리 충남이 갖다 줄 거. 충남이 요새 통 안 보이던데? 아니, 충남이가 방에 들어가서 통 나오질 않아요, 애가. 충남이 어릴 땐 같이 막 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방에 들어간 지 뭐 얼마나 됐는데요? 아니, 애가 지금 30이 넘었는데 뭐 한창 놀 때 그 이후에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 요새 충남이 같은 애들이 참 많다고 하던데 뭔가 방법이 있지 않겠슈? 그러니까 그 방법만 찾으면 내가 뭐라도 하겠어요. 성인이 되어도 사회 진입이 어려운 고립 청년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안타까운 사연을 확인했는데요. 화면 속 충남이처럼 성인이 돼서도 고립 청년들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이 더 큰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충청남도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해왔죠. 네, 드디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네,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의회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해 알고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이 사회적 고립 청년은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면서 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돕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한 건데요. 이번 조례안에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사회적 고립 청년 문제는 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하죠. 맞습니다. 이 조기 발굴과 예방을 위해 고립 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집중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수적인데요. 네, 이번 조례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예, 심리와 정서 지원,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직업 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취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청년 여러분, 힘내세요!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 학교에 와서 생태 체험도 하고 농어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열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여해 보실 건가요? 자, 오늘의 마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바로 이겁니다. 농촌 체험? 예, 농촌 체험이에요. 농촌 체험. 여기가 농촌인데 무슨 농촌 체험을 한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아이들이 우리 쪽으로 농촌 체험을 온다는 거지. 농촌 유학 오는구나. 그치, 농촌 유학.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농촌 유학을 오는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할 거 많지. 뭐 감자도 캐고 오이도 뽑고 우리 집 마당도 쓸고. 마당은 왜 쓸어? 이거 할머니가 쓸어야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농촌 체험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볼까? 그럴까이? 하나, 둘, 셋, 파이팅! 유학이라고 하면 해외로 가거나 시골에서 도시로 가는 유학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특별한 형태의 유학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고 하죠. 네, 바로 농사노촌 유학인데요. 이 충청남도 의회가 농사노촌 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조례, 신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농사노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네, 충청남도 의회가 도농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농사노촌 유학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네, 이번 조례안은 도시에서 접할 수 없는 생태 친화적 교육 환경 제공으로 농사노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농사노촌 유학에 필요한 시책 수립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농사노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 농사노촌 유학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충청남도 교육청 농사노촌 유학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사노촌 학교에 활력을 제고하고 도시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충청남도 의회의 노력, 앞으로 더 다양하게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힘내주세요. 아니 뭐해? 오늘 동동이 데리고 놀이터 간다고 했지 않았슈? 아니 그랬는데 동동이가 맨날 가는데 간다고 지겹다고 안 간대요 이제. 무슨 사내놈이 맨날 삐쳐. 에이 근데 그럴만도 하지. 맨날 똑같은 미끄럼틀에 그네 타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오늘 이장당 회의 간다고 차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운 놀이터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지겹대요. 주말에 놀이동산 가자고 하면 잘 꼬셔봐봐. 에휴 그래야겠네. 매일 놀이터에서만 노는 아이. 놀이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재밌고 즐거운 놀이 공간, 놀이 문화가 필요한데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어릴수록 놀이시설, 공간이 참 중요한데요. 잘 마련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의회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네, 충청남도 의회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네 번째로 소개할 조례,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놀이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놀이 향유권 확보와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 제공으로 아동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는데요. 네, 실제로 도내 아동의 놀이공간 부족 등으로 타 시도로 원정을 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도에 맞게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구분해 시범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준비한 건데요. 네, 그럼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동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 등에 관한 추진사업,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놀이권 보장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우리. 조금 더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충청남도 의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동동이 친구 엄마가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동동이 엄마도 맨날 아파트 노래를 불렀잖요. 아이, 내가 무슨 또 노래까지 했어. 아파트 맨날 그랬잖요. 요 앞에 텃밭 가꾸고 시골이 좋지. 아니, 근데 아파트로 이사 갔는데 은근히 생각할 게 되게 많더라고. 뭐 어떤 게 많을까? 근데 내가 이장단 회의 때 들었는데 그 공동주택 지원이라는 게 있다던데 맞죠? 충청남도 의회가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이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홍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지원하던 공동주택 관리 비용을 기존 6개 항목에서 10개 항목으로 확대했는데요. 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중 지역 봉사활동 또는 보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도 새롭게 신설됐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충남도 북부권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공동주택의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설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된 지원이 앞으로 더욱 폭넓게 이루어지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지난번에 동동이가 그 전동 킥보드 그거 타고 싶다고 하던데. 아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거 그렇게 위험한가? 그래,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뉴스 안 봤어? 뭐 본 거 같긴 한데. 그거 얼마나 뭐 이렇게 술 먹고 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말세네, 말세야. 그래서 이번에 충남도 의회가 발벗고 나섰대요. 아, 그래요? 한번 같이 볼까?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아직도 안전에 소홀한 채 운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389건에 달하며 지난 5년간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을 입었고 충남의 경우 사고 건수가 도입 첫 해인 2017년 3건에서 2023년 11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네. 해외 많은 도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충청남도 의회가 나선 건데요. 바로 이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확보를 위한 개별 법률 제정 및 강력한 관리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번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별 법률 제정 및 관련 제도 개선,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의무 강화 및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조치, 안전 운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법규 위반과 무단 방치로 인한 2차 사고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체의 관리 소홀과 실효성 부족한 단속 체계가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편리성만을 강조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로에 무단으로 주차되고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안전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고를 막고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쉽게 풀어보는 충청남도 의회 조례 소식이었습니다. 충청남도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지역 민원 상담소. 민원인들의 민원 해소와 불편함 해소를 위해 그리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도내 18개소에 설치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담소 1개소당 당연직 도의원과 위촉직 상담관 1명씩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역은 아산입니다. 아산의 2개의 지역 민원 상담소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아산 1지역 민원 상담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3회에서 4회, 3시간에서 6시간 탄력적 근무로 운영되는데요. 오한영, 김은규, 박정식 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산의 또 다른 지역 민원 상담소 아산 2지역 민원 상담소는요. 조철기, 안장헌, 지민규, 이주연 의원이 매주 주 3회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5시간에서 6시간 탄력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도청을 찾아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민원 상담소는 충남 도민을 위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의회 용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사실 생소한 단어도 있고 어렵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국회 뉴스를 볼 때마다 교섭단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뭘 뜻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풀어드립니다. 이 교섭단체는요, 말 그대로 협상을 하는 단체를 말해요. 이 국회에서는 정당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을 모아서 만든 협상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아무 정당이나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보통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확보한 정당만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의사 일정 조율이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0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완전히 아무것도는 아니지만 영향력은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회의 발언 기회라든지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서도 교섭단체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이제 교섭단체 잘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도민에게 힘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청남도 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20만 도민과 함께하는 충청남도 의회 영상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의회 영상은 도의회 누리집과 너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